새로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로 알아봤던 내용이 이제 미션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경영정의 이야기하면서 우리 1장에서 앞에서 공부했던 1장에서 공부했던 경영정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항상 이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션, 비전, 전략 목표, 그 다음에 핵심 성공 요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까지 스트래티직 골, 그죠? 전략 목표, 스트래티직 골,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로 연결되고 요 과정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서 우리 핸드아웃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미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는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기억날 거예요. 미션의 기본 개념 그러면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Why we exist? Reason to exist. 왜 우리 조직이 존재하는가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조직의 존재 근거, 존재 이유에 대한 어떤 선언문이 미션 선언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전이라고 하면은 desirable future, what we want to be, 그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죠?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예를 들면 비전의 요건이라든가라고. 그래서 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코어 컴피턴시, 핵심 역량과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어떤 미래 모습, 이미지 언더 퓨처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미션, 비전, 전략, 목표, 지금 이제 저번 시간에 주로 다룬 내용이 미션과 비전이 되겠고, 이 미션, 비전이 전략, 목표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 연계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전략에서는.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봅시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제가 미션을 하나 적어볼 테니까 어떤 조직의 미션인지 여러분들은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자, 여기 미션, 모든 사람들과 즐거운 감정을 공유하고 창출한다. 어떤 회사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영화를 본다고 합시다. 영화 배우가 영화 배우가 영화에서 그 극을 잘하면 그 대사에 맞춰서 감정을 몰입시키고 그 다음에 정말로 살아있는 연기를 한다. 그러면은 재미있고 감동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팬텀싱어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노래를 정말 잘하는 그 가수들이 등장하죠. 거기에는 가수들도 있고 일반 대중가요를 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파페라를 했던 사람도 있고, 성악을 했던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공연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감동을 받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회사를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제가 적어놓은 모든 사람들과 즐거운 감정을 공유하고 창출한다라는 미션을 보시고 떠오른다면 좋은 미션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미션 하에 비전은 미션이 기본적인 존재 근거가 되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바람직한 미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행복과 기쁨을 전파하는 글로벌 넘버원 엔터테인먼트
기관이 된다. 라고 하면 비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비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괜찮은 비전인지 타당한 비전인지 생각해 볼 때는 저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것, 조직의 미래 모습이 드러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그 미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려면 핵심 역량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콕합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을 전파하는 세계 최고, 그죠? 세계 최고 글로벌 넘버원 엔터테인먼트 기반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비전으로서 뭐 큰 그건 없어요. 사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미션 비전이 결정되고 이것에 의해서 연계돼서 전략 목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전략 목표는 비전보다 더 구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조직이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큰 꼭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4가지 정도. 고객, 감동, 실현. 일반적으로 조직의 미션, 비전을 얘기할 때는 미션, 비전, 전략, 목표가 연계가 되게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표시 아시죠? 시그마라는 게 다 합친다는 뜻인데, 전략 목표를 다 합치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비전에 가까워지거든요.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라며, 그런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지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꼭지점으로 조직에 따라서 적게는 뭐 2-3개, 많게는 뭐 한 5-6개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객 감동 실현하게 되면은 행복과 기쁨을 전파하는 글로벌 넘버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어떤 게 있어요? 인재개발 강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보면은 왜 연습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그룹 활동을 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보면 어린 나이에부터 소속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춤하고 노래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죠. 그러니까 인재 개발도 상당히 중요해요. 배우도 마찬가지죠. 배우들도 어린 나이부터 아주 트레이닝을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좋은 연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즐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입지 확보.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되려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려야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BTS 같은 경우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미주 지역도 마찬가지고 남미 지역도 마찬가지고 유럽 지역에서도 뭐 아시아는 물론이고 사랑을 받고 있죠. BTS 같은 경우 글로벌 입지 확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운영 효율성 증대, 그죠? 이 회사가 잘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어야 된다. 뭐 이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비록 이제 경영학 개론 수준의 수업에서 전략 부분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학년이 올라가면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 전략 경영이라는 수업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우리 공부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은 뭐 전략 경영에 대한 얘기 두려울 거 없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수업할 때마다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뭐 개론 정도야 뭐 책 한번 쑥 훑어보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깊이 있게 수업을 듣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듣고 그래서 경영학 개론 과목, 이 원론 과목들을 잘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다른 경영학 분야를 이해하는데, 그 세부 파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CSF 한번 봅시다. CSF라는 개념은 뭐냐면, 요 위에 거는 2개는 지울게요. 자리가 좀 없으니까. CSF는 어떤 개념이냐면 요거를 한번 제가 써볼게요. CSF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SF들을 다 모으면 하나의 전략 목표가 된다. 보통 하나의 전략 목표에 CSF가 많게는 한 10개 정도 올 수 있거든요. 적게는 5개. 뭐 숫자가 정해진 건 아니야. 그러면 10개 정도라고 하면 각각의 이제 전략 목표, 고객 감동 실현, 인재 개발 강화, 글로벌 입주 확보, 운영 효율성 증대라는 전략 목표 개당 CSF가 10개라고 한다면 총 CSF는 40개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많을 경우에 5, 4, 20에서 40개 정도의 CSF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각각의 이 CSF들, 고객 감동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CSF들은 고객 감동이라는 CSF에 수렴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CSF라는 거 이거 개념 까먹었을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적어 드릴게요. Critical Success Factor라는 말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만 하지 말고 항상 이 경영을 우리말과 영어를 같이 동시에 그냥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말도 들으면 이해되고 영어로도 들으면 이해되고. 그래서 CSF인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핵심 성공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보면 이 전략 목표,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하는 핵심 성공 요인은 뭐냐. 그러니까 핵심 성공 요인이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친절하게 고객을 응대한다든가, 그죠? 친절하게 응대를 하게 되면 고객이 감동하겠죠. 그 다음에 상당히 고객들이 뭐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다 라고 하면 그것도 고객 감동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적게는 그런 핵심 성공 요인들이 5개에서 10개 정도는 될 수 있다. 대략적으로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세 번째 CSF를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냐? 이 세 번째라는 게 뭐였어? 글로벌 입지 확보라는 전략 목표죠. 이것을 이루기 위한 CSF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CSF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로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글로벌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떠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해외로 상품 수출을 활성화해야죠. 그죠? 상품 수출 활성화라는 거,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저기 BTS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BTS가 빌보드 차트에 막 상위에 랭크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미국에서 음악을 듣는 친구들이 음원을 구입해서 들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상품 수출 활성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공 요인을 꼽아 이것을 이루면, 그죠? 해외에 상품을 성공적으로 수출하면 그야말로 글로벌 입지 확보라는 전략 목표에 다다르게 되는 거겠죠. 가깝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것도 있어요. 해외 네트워크 확대. BTS가 이제 해외에서 여러 군데에서 공연을 하려면 네트워크가 좀 활성화돼야겠죠. 국내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트렌드 같은 것도 선도해야겠죠. 뭐 패션이라든가, 그죠? 그들이 입는 옷 패션이라든가 머리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중요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글로벌 입지 확보의 핵심 성공 요인. 다시 얘기하면 전략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공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CSF도 전략 목표와 연계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우리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로 정리된 거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그 전략 목표와 핵심 성공 요인의 연계성, 그리고 미션 비전과 전략 목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좀 설명 안 할게요. 지금 제가 모든 사람들과 즐거운 감정을 공유하고 창출한다라는 엔터테인먼트의 미션서부터 출발을 해서 비전, 그 다음에 전략 목표, 그 다음에 비전, 전략 목표,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까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7페이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게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면 옆에다가 하나 써보세요. 한국도로공사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7페이지에. 네. 한국도로공사는 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거랑.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만드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공기업이죠. 근데 어떤 도로를 만드느냐? 고속도로를 만든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영동고속도로라든가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중부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만들 때 예를 들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낼 때 이 직선으로 내는 게 가장 비용이 절감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곡선으로 내는 것보다. 근데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유지가 있을 수 있으면 이 사유지를 피해서 도로를 뭐 이렇게 건설한다고 하면 거리가 늘어나서 그만큼 비용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 편도 2차선, 왕복 한 4차선 정도로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해도 한 1km 정도 만든다고 해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한 몇 억 정도 들어가겠죠. 토지 보상 같은 것도 해줘야 되니까, 그죠? 토지 보상도 해야 되니까 이 땅 소유자하고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보상 문제에 있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7페이지에 미션 비전 전략 목표 CSF 간의 연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은 복습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미션 비전 전략 목표 CSF 간의 연계를 보면서 그죠? 그래서 필기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CSF의 개념을 수렴시켜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전략 목표. 그 다음에 전략 목표들을 갖다가 수렴시켜 보면 비전이 될 수 있다.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페이지, 7페이지 그렇게 했고 8페이지는 우리 저번 시간에 미션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머크라든가 월마트라든가 그리고 3M, 그죠? 3M 같은 경우에는 미해결된 문제의 혁신적 해결이라는 정말 멋진 그 우리가 생각하는 3M의 어떤 이미지와 너무 부합되는 기업의 존재 근거를 알아봤다. 나이키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친구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3M 미션이 더 좋아요? 나이키의 미션이 좋아요? 둘 다 상당히 좋은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럼 설명한 게 뭐냐? 저번 시간에 장황하게 이번 시간까지 이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전략 구현의 로드맵 7페이지래. 7장에 보면 7장 3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인가요? 전략 구현의 로드맵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었잖아요. 4페이지인가 보다. 그죠? 전략 구현의 로드맵에서 우리가 그 하늘색 부분으로 된 내용들을 보면 잘 안 지워서 다시 줄게요. 이 전략 프레임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스트래티직 프레임. 그래서 전략 틀을 짜는 거예요. 전략 틀을 짠다는 걸 정리를 해보면 조직의 미션과 비전, 그 다음에 전략 목표, CSF들을 뽑아내는 거고요. 그죠? 이게 전략 틀을 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향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공 요인을 뽑아내면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 모습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조직의 존재 근거에 귀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성과 측정이라고 해서 퍼포먼스 메저라고 해가지고 그 KPI 확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9페이지 KP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거는 제가 9페이지까지 9페이지를 보면서 지금 8페이지는 미션의 여러 가지 사례를 받고 9페이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 그 로드맵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전략 프레임이 있고 스트래티직 초이스라고 해서 전략 선택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코퍼레이트 레벨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퍼포먼스 성과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컨포밍 KPI라고 돼 있잖아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앞에서 얘기한 전략,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다시요. 미션, 비전, 전략 목표, CSF,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핵심 성공 요인, KPI가 사실은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제가 이 KPI하고 CSF 간의 관계를 이야기 안 했는데 지금 그 관계를 지금 전략 목표하고 CSF 그 다음에 비전과 전략 목표의 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꼼꼼하게 들으셨다면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이 9페이지 내용을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CSF와 KPI 간 관계에 대해서 보겠다. 그러니까 이 4페이지 로드맵 따르면 여기를 좀 보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또 설명할 게 있어요. 오늘 이 진도가 다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KPI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KPI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KPI가 언제 나왔더라 우리가? KPI가 우리 1장에서 개념적 기술 공부할 때 컨셉추얼 스킬 공부할 때 경영자들이 가져야 하는 기술 공부할 때 개념적 기술, 휴먼 스킬, 테크니컬 기술 그죠? 그래서 전문적 기술, 인간적 기술, 개념적 기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명확한 KPI의 기준 정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KPI는 뭐였냐면 자 KPI는 쓰임이 이게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조직 성과 측정 두 번째는 개인 업적 측정 요거를 업적을 성과라고 보셔도 돼요.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냐 업적하고 뭐하고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역량하고. 근데 역량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측정이가 쉽지가 않다.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쉽게. 그래서 업적을 그냥 성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1장에서 공부한 거는 개인 업적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조직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KPI라는 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뭐였냐?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여러 개 있으니까 제가 복수로 쓸게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핵심, 성과, 지표 이게 자꾸 우리말로 얘기하면 CSF하고 헷갈리죠. CSF는 핵심 성공 요인이니까 여기까지 똑같아요. 핵심 성까지 똑같아. 핵심 성 심지어 그 다음에 기업까지도 똑같아요. 성공 요인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우리는 CSF, KPI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KPI, CSF 되셨죠? 요거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성과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지표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표. 그러면 CSF하고 KPI 관계를 보면 KPI하고의 관계를 보면 뭐예요? 핵심 성공 요인은 당연히 조직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구나.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추구한 것이 조직에서 추구한 것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졌는지 지표가 필요하겠구나.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9페이지가 표가 정리되어 있어요. CSF하고 KPI의 관계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KPI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CSF가 얼만큼 달성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9페이지 보시면 표를 보세요. 핸드아웃을 없으면은 이거 수업 진짜 듣기 어려울 거예요. 집중해서. 그래서 핸드아웃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업 하실 때 항상 지참을 해요. 자, CSF.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조직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업무 역량 강화라는 핵심 성공 요인이 있어.
그래서 해외 업무 역량 강화,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 조직 구성 교육 확대,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등등, 고객 만족도 증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전략 목표가 이루어지고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 완성이 돼서 궁극적으로 존재 근거에 귀착하게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보세요. 해외 업무 역량 강화라는 CSF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해외 업무 역량 강화됐다라는 걸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해외 부서별 계약 건수로 하겠다. 그리고 이 한 가지 가지고 해외 업무 역량 강화라는 핵심 성공 요인을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해외 부서 매출 비중도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매출 비중. 그러니까 계약 건수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어떤 업무를 시작해서 과업이 시작돼서 초기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죠? 그 매출 비중은 약간 결과의 측면이 있죠, 그죠? 산출된 것들에 대한 측면. 그리고 KPI 그 옆에 있는 산식이라는 거는 이 산식이 살아있는 식이 아니고 계산하는 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해외 부서별 계약 건수는 목표 실적 대비 실제로 계약한 것들을 보고, 이 표 보고 계시죠? 따라하고 계시죠? 이때 제가 표 보고 설명할 때 딴 데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해외 부서 매출 비중은 이 조직의 총 매출 대비 해외 부서 매출액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KPI의 어떤 달성 정도를 가지고 핵심 성공 요인이 얼마만큼 추구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마칠게요.